안녕하세요. 대기업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태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일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태광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업체에 속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기자재 종목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특성 자체가 시장과 디커플링 되는 경향이 있고 또 시장의 리스크가 반영이 될 때 이런 기자재 업체인 태광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동향을 체크를 좀 해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자재 업체들의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이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최근 들어서 좀 찍히고 있고, 이 리스크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쌓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다소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적인 요소, 수급적인 요소를 고려를 할 때, 이제는 이 조선 기자재 업체에서 수급이 조금씩 이동을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과 이 매집의 전환점이 언제가 될 수 있을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한번 풀어볼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점이 결국에 가격적인 측면은 시장의 상황이나 대내외적인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동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밸류에이션 측면은 사실 그래도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태강의 밸류적인 측면을 통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관련된 이야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발생하게 되면 환율이 상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리스크적인 부분이 부각이 될 때 안전자산이 선호가 되고 그에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언제 발현이 될 수 있을지 전반적인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실적적인 부분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에는 22년부터 23년까지 매출액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죠. 자, 여기에서 24년부터 26년까지의 이 컨센을 함께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매출액이 모두 우상향하는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에 대한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광이 실적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EPS 측면을 보더라도 EPS도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의 주당 순 자산 가치인 BPS도 증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무적인 측면에서 이 매력적인 그런 기자재 업체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주가와의 상태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BPS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한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구간입니다. 물론 이 BPS대로 주식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태광이라는 기업 단일 종목을 봤을 때 이 성장을 해 나가면서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그래도 매력적인 그런 종목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업황의 강세만 돌아오게 되면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와의 흐름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유가입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선이 태광의 주가인데 사실은 비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소 시간 차이를 두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유가가 상승했던 이 시기에 태광의 주가가 하락하는 기간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황의 강세가 더불어오면서 이 기자재 업체의 수급이 쏠리게 되면 강한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유가가 상승할 때 이제 태광의 주가도 뒤늦게 강한 폭을 보여준 구간에 속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유가가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태광의 주가도 상승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전일 유가의 동향을 봤을 때 CPI가 둔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자재 시장 중에 이 원유 시장에 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CPI가 예측치와 그대로 나오긴 했는데 4월 10일과 비교했을 때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3월 31일 그리고 4월 30일 모두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은 50이라는 수치를 넘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경기 확정 국면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의 무역 수지도 개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란의 핵도박 이슈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를 해주겠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 시장의 리스크가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게 되면서 유가 상승 그리고 이 태광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까지 자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업 업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조성가 지수인데 이 신조성가 지수도 2023년부터 지금까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이 고가 선박의 이 선별수주가 작용이 되면서 성가지수 상승, 이 부분이 바로 이 조선업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에 도움을 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한 리스크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면 아마도 기자재 업체로까지 수급적인 측면이 돌아오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태광이 속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환율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많이 좀 상승을 해주다가 다소 기조가 꺾인 모습이긴 합니다. 이 환율 자체는 시장에 리스크가 발현이 될 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럴 때 이 환율이 상승을 하는 건데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증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있었던 자금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시 전반에는 좋지 않지만 이 조선 기자재 업체인 이 태광과 같은 종목에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선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의 특수성을 설명을 드렸었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다시 한번 발발이 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이 태광의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광의 주가 상승 모멘텀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다 조선 기자재나 조선 업체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돌아올 때 상승을 했겠죠. 이 부분은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지배적일 때 태광의 주가도 상승하는 흐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상승할 때 또 태광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스크가 좀 있어야 된다. 시장의 리스크가 지배적일 때 태광은 관련된 수혜를 받으면서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현재 일봉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봉의 11선에서 지지에 대한 여부를 좀 보여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주봉으로 봤을 때 현재 윗꼬리가 많이 달려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21선 구간에서 윗꼬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만큼 뭐 매물대도 쌓여 있고 투자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구간만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 다음 포인트는 121선이 되고 그 다음 포인트는 61선이 될 수 있다. 자,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은 결국 11월 대선을 앞둔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유가가 상승할 수 있게 되고 또 미국이 조선을 제재한다. 미국의 중국의 조선이겠죠. 미국의 중국의 조선을 제재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반사익 관점에서 이 태광의 주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태광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